안녕하세요. 개념으로 수학의 힘을 키우는 파워수학의 기운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이 함께 되죠. 예, 어떠셨어요? 1강. 그렇죠. 역시 뭐 수학 그렇죠 뭐.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 앞쪽은, 수학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뭐, 계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막 흥미진진하게 엄청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계산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뒤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레알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계산을 못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산에 대해서 또 정리 안 할 수 없으니까 앞쪽 강을 빠르고 정확하게 빨리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저번째 시간에 덧셈과 1셈을 배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곱셈, 나눗셈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 거고요. 나눗셈은 이제 뒤쪽에 나오겠네요. 곱셈 할 거고요. 그 곱셈에 관련돼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공식 나오기만 해도 막 이렇게 너무 좋죠. 막 소름이 막 이렇게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곱셈 공식은 정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곱셈 공식 다시 한번 꺼내와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꺼내놔야 되는 이유는요. 예, 정말 고등수학에서 엄청 많이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 절대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정말 많이 쓸 거예요. 자, 곱셈부터 내용 정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의 곱셈인데요. 사실 뭐 곱셈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곱셈의 성질부터 볼 텐데요. 일단 덧셈과 마찬가지로요. 교환 법칙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AB 곱한 거나 BA 곱한 거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얘기는 필요에 따라서 뭐 순서를 바꿔서 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저번 시간 결합 법칙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가운데 연산 기호가 똑같다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곱하기로 시작해서 곱하기로 끝났다면 가로가 앞에가 쳐져 있던 뒤에가 쳐져 있던 가로가 아예 없던 뭐 이렇게 지금 뭐 교환도 되니까 점프끼리 곱하던 전혀 결과에 상관이 없다. 똑같을 거다라는 것이 결합 법칙이었습니다. 자, 곱셈에서 추가된 거는 사실 분배 법칙이죠. 교환과 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덧셈에서도 동일하게 법칙 적용할 수가 있었고요. 분배 같은 경우의 특징은요. 결합과 마찬가지로 종류가 세 종류가 나옵니다. ABC 세 종류가 나오는데 분배의 특징은 중간에 연산기호가 달라야 돼요. 자, 앞쪽은 지금 곱하기고 뒤쪽이 지금 더하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배우면요. 친구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부터 할 거니? 그죠? 더하기랑 곱하기가 나와 있으면 상식적으로 곱하기부터 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17에 2 더하니까, 미안해. 답을 말했네. 15에 2 더하니까 뭐 1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만약에 그래 나도 알아. 더하기랑 빼기보다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해야 되는 거 나도 알거든.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은 덧셈을 꼭 먼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로를 이렇게 쳐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얘부터 먼저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원래 가로의 기능은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는 계산하면 얼마겠어요? 저 5죠? 5에다 5 곱하면 되니까 얼마요? 25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만약에 가로가 쳐져 있다면 어떻게 곱하기 5까지 같이 전개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5. 이 가운데에 뭘 쓰느냐면 이 가운데 기호를 써주시면 돼요. 더하기. 또 어떻게 되겠어요? 3 곱하기 5. 계산하면 얼마야? 10이지. 계산하면 얼마야? 15지. 더하면 얼마야? 5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성립한다라는 것이 분배 법칙이에요. 이것이 숫자든 문자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개할 때 이제 분배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문자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곱하기 기호까지 같이 전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A 곱하기 B고 전개하면 A 곱하기 C겠죠. 그럼 가운데 뭐로 연결하면 된다? 그쵸. 여기 써있는 가운데 기호를 이렇게 연결하면 돼. 그럼 곱하기 기호 생략하면 되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이렇게만 할 줄 알면 수학이 힘듭니다. 수학을 잘하려면요. 이 라인 전체가 분배 법칙이거든. 우리가 전개할 수 있어요. 전개하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공통 부분이 있다면 묶을 수도 있어야 돼요. 언제? 필요에 따라서. 이 라인 전체가 분배니까 전개할 때도 분배 법칙인데 묶을 때도 분배 법칙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문제에 따라서는 어떤 법칙을 사용하니? 뭐 이런 것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쌤을 생각하면서 땡큐 쌤 이러면서 맞추시면 됩니다. 어떻게? 전개에도 분배 법칙, 묶을 때도 분배 법칙이다. 전개할 수 있다면 묶을 수도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전개할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곱하기 기호까지 같이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곱셈을 계산하는 방식도 뭐 동일해요. 그냥 동류한끼리 모아서 잘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전개가 다 끝난 다음에는 동류한끼리 더하기 빼기 마무리 해주시면 틀리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곱셈 어떻게 할지 배웠기 때문에요.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있는데요. 자, 원칙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은요. 네, 가로함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쵸? 아시죠? 초등학교 때 안 배우냐?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이 순서대로 계산한다. 그죠? 자, 그래서 소가로 암부터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뭐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때는 이제 가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1번 문제랑 2번 문제의 특징은요. 1번 문제는 앞쪽이 단항으로 되어 있고요. 2번 문제는 앞쪽이 다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겠네요. 전개할 때 원칙은 곱하기 기호까지 같이 전개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첫 문제니까 암산하지 말고요. 정말 꼼꼼하게 다 써볼까요? 마이너스 2x에 곱하기 뭡니까? x의 제곱. 그죠? 두 번째 거 하시면 더하기에 일단 무조건 그냥 더하기라고 쓰시는 게 오류를 줄이실 수 있어요. 그럼 실수를 하지 말던가. 그쵸? 두 번째 거 요만큼을 두 번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나중에는 암산 되실 거예요. 지금 첫 문제라 그냥 보여드립니다. 자, 마이너스 2x에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마무리할게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면 요만큼 계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죠? x 1개 있었는데 2개가 추가됐어요. x 3개가 되겠네요. 자, 부호끼리 보니까 더하기입니다. 2하고 3하고 곱하면 6이고요. x의 제곱이에요. 자, 부호끼리 보니까 더하기에 빼기라서 빼기겠죠. 곱하기 1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2x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동류항이 없기 때문에 계산은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죠. 왜? 앞에가 다항입니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렇죠. 얘를 기준으로 곱하기니까 x랑 이렇게 곱해서 한번 써줘야 되겠습니다. 맞죠? 그거부터 먼저 쓸까요? x 곱하기 x제곱. 다음 더하기에 x 곱하기 마이너스 1. 그쵸? 나중에는 뭐 암산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초반에는 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줄까요? 자, 마찬가지로 3의 x의 제곱. 다음에 더하기 3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쓸게요. 자, x가 3개고요. 마이너스 x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계산해서 써주시면 뭐 쓸 게 없구나. 3x 제곱에 마이너스 3. 동류항이 있다면 더 계산하면 좋겠지만 동류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차수가 다 다르거든요. 내림차순 정리만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됐습니까? 자, 문제를 하나만 더 봐볼까요? 네, 예제 보도록 할 텐데요. 예제에서 나왔던 그 내용 그대로 뭐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할 때는 살짝 암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전 중학교 때 계산을 좀 많이 안 해서 계산력이 조금 없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이러신 분들은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 진짜 많이 푸셔야 돼요. 저도 사실 계산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가 그 짜증나는 마음을 알아. 근데 그게 기술이거든요. 네, 기술은 뭐 신이 나와 함께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연습을 하셔야 속도는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풀어보실 필요는 사실 있고요. 푸실 때 너무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점점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앞 문제에서 우리가 꼼꼼하게 써봤으니까 이번에는 약간의 암산을 한번 거쳐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처음 문제 예제 풀었던 것처럼 꼼꼼하게 한 번씩 쓰시면 절대 안 틀립니다. 그죠? 더하기 빼기니까. 곱하기 나누기 언제 뭐 이런 걸 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전개하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부호는 네, 불안하네요. 써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그쵸? 더하기 마이너스 x에 그쵸? 3x 더하기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줄만 더 쓰면 안 틀릴 수 있단 말이야. 됐지? 안 틀리는 게 중요하죠. 계산하면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숫자는 2고요. x가 3개네요. 계산하면 부호는 더하기에 빼기가 하나 있으니까 빼기겠죠. x가 2개고 3이네요. 자, 앞에 이제 빼기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네, 플러스에 x 여기까지 됐어요. 더 이상 동류항이 없죠. 네, 그러면 그만하셔도 되겠네요. 자, 한 문제 더 해볼까요? 2번 해볼까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제 두 번째 문제처럼 다항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쵸? 앞에 거. 차근차근. x랑 3x제곱 곱하면 어떻게 돼요? 3x 세제곱. x랑 마이너스 2y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에 2의 xy. 그거 봐, 나 암산할 줄 알아. 근데 못해서 안 한 거 아니야. 진짜야. 자, y랑 이제 이렇게 곱해볼까요? 숫자는 3이겠죠?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조금 덜 헷갈리겠죠? 그죠? 문제가 얘기 안 해주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 y가 2개 이렇게 됐습니다. 동류항이 있나 보니까 없어요. 그죠? 얘는 x 하나 y 하나고요. 얘는 x 2개 y 하나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림차순 정리만 할게요. 문제가 별다른 얘기를 안 하면 뭐 이렇게 쓰면 틀립니까? 틀리지는 않아요.
텔레기 하고 싶다면 얘기를 하겠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런 말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해설지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죠. 오늘 x에 대해서 해볼게요. 배웠으니까. x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x 2차죠. 그 다음에 얘가 x 하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2y 제곱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문자를 A와 B로 바꿨는데요. 뭐 X, Y나 A, B나 동일한 전략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2A로 곱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A 곱하기 3A예요. 숫자는 6이고요. A가 2개입니다. 2A 곱하기 마이너스 A입니다. 그러면 부호는 음수겠죠. 숫자는 2가 될 거고 A는 2개가 될 거고 B가 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거 볼게요. 숫자는 4가 되고요. A 하나, B 하나 이렇게까지 정리 끝났어요. 자, B에 대해서도 정리해봐야겠죠. 예, 마이너스 B입니다. 부호도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이고요. AB입니다. 싫으시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써주시면 절대 안 틀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라서 플러스고요. A에 B가 2개네요. 마이너스고요. 2에 B가 2개입니다. 자, 이제 동류항이 있나 조금 확인해 보고요. 없다면 내림차순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류항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류항이 있냐 없냐, 식이 복잡할수록 동류항이 있냐 없냐도 결국에는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해야 발견하시기가 쉽거든요. 자, A를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보니까 얘는 6a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a제곱 B입니다. 둘을 더 이상 계산하기는 조금 좋지 않죠. 완전 똑같지 않잖아요. 오늘 뭐 기준 문자가 있는 게 아니라서. 대신에 얘는 AB고요. 얘는 3AB 이렇게 됐으니까 AB, AB 똑같잖아요. 동류항입니다. 완전 똑같죠.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있어요. 4개 있었고 3개 뺐습니다. 하나가 남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A 하나에 B 2개. 마이너스 2B 제곱.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 어떻게 하면 됐어요? 그렇죠. 차근차근 꼼꼼하게 한 번도 안 틀리고 어렵다면 이렇게 한 줄 써주시면 되고요. 부호 같은 거 특히 주의하셔야 될 때 만약에 조금 더 익숙해진 상태라면 사실 뭐 바로 쓰실 수 있으면 시간 절약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계산 문제를 한 번에 꼼꼼하게 잘 맞겠다라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곱셈 복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이 쓰게 될 곱셈 공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곱셈 공식 보도록 할게요. 예, 그쵸. 정말 딱 중학교 때 배웠던 딱 정말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그 곱셈 공식이 또 나왔습니다. 정말 짜증났었는데 또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곱셈 공식 사실은 원형 그대로 물론 외우셔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쵸. 원형 그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식을 다 외우시고요. 예, 적용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오늘 공식을 뭐 다 증명 뭐 해드릴 거예요. 전개하면 되니까 뭐 금방 하죠. 그런데 증명은 사실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결과를 외우려고 우리가 공식이란 건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결과를 외우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는지 구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부터 볼 텐데 이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곱셈 공식들의 특징은요. 다 2차입니다. 그렇죠? 1차끼리 곱하면 2차가 돼야 되거든요. 1차끼리 곱하면 2차가 돼야 되고요. 1차끼리 곱하면 2차가 돼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생님도 굉장히 못 외우는 1인이에요. 엄청 게으른 영혼이거든. 그래서 4번은 빼겠습니다. 고마워야지. 막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막 다 같이 X표. 그렇죠? 제가 학교나 뭐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하면 평소에 그렇게 필기 안 하는 애들이 X표는 진짜 일바로 열심히 막 안 쳐야 되는 것까지 치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빼겠습니다. 이유는 굳이 공식을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전개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대신에 외우라고 한 거는 좀 정확하게 외워야 돼. 알겠죠? 내가 하나 빼줬잖아. 그럼 나머지는 이제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2차짜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증명은 아주 심플하죠. 뜻이 뭡니까? 똑같은 거 2번 있는 거야 라는 뜻으로 일단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다 곱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곱해주면 A의 제곱, 곱하면 AB. 이렇게 곱하면 BA고요. 이렇게 곱하면 BB인데, B의 제곱인데, 아시다시피 교합합치 성립하니까 AB랑 BA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류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A제곱에 이렇게 2개 계산하니까 AB가 2개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B제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곱셈 공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진짜 다 전개해서 동류항 계산만 해서 내림차순 정리만 한 거야. 그치? 근데 이걸 매번 안 하려고 우리가 이걸 외우는 거다. 이 정도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거 2번 있는 거죠.
그래서 전개하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b의 마이너스 ba의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b제곱이에요. 자, 계산하니까 이렇게 두 개가 동류항이 돼서요. a제곱에 마이너스 aab의 플러스 b제곱.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더하기면 더하기가 되고 빼기면 빼기가 되더라. 뭐 이렇게 아마 외우셨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거. 우리가 동그라미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그냥 이 자리에서도 바로 할 수 있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a의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하면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제곱. 뭐 미쳤나봐. 플러스 ba이자. 그래서 ab와 ba가 똑같다는 걸 이용하는데 더하기고 빼기니까 이렇게 사라질 거야.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었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됐다는 거죠. 자, 3번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하면 x제곱이고요. 전개하면 이렇게 할까요? bx? 전개하면 ax? 전개하면 ab 이렇게 됐어요. 근데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니까 x 기준으로 묶어주면 a하고 p가 묶여지게 되겠구나. 마음이 끼면 전개하면 똑같겠죠. 이렇게 해서 내림차순 정리까지 했습니다. 자, 문제는요. 내가 이걸 진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 라는 걸 몰라서 이 문제를 못하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왜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적용할 줄을 모르고 언제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문제는 문제가 AB로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구조를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구조를 기억하시면 좋은 점은 다음 시간에 곱셈공식 두 번째 시간에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학은 항상 규칙, 패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규칙성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3차로 문자가 늘어나는 경우로 확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볼 텐데요. 1번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 똑같은 게 완전히 두 개 있는 경우입니다. 이 식의 결과적인 특징은요. A 2차, A 하나, B 하나, B 두 개. 그래서 다 2차여야 돼요. 어떻게든 2차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양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A, B로 안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앞에 거 혼자 두 개, 그 다음에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해서 두 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거 혼자 두 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종류가 다를 때에는 완전제곱 하나가 2를 의미해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따지면요. 사실은 밑에 거는 위에 거 가지고 그냥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빼기는 어떻게 할 거냐. 더하기에 마이너스 별표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구조 그대로 쓰면 돼요. 얘만 혼자 제곱. 그 다음 얘랑 다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보세요. 그냥 쓰면 2에 네모에 곱하기 마이너스 별 이렇게 있는 거야 사실은. 마지막 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별의 제곱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나중에 빨리 외우는 법은 정리하자. 네모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에 이 네모별 뭐 이렇게 되겠죠? 뒤에 거는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플러스 됐죠. 그래서 별의 제곱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모는 앞에 걸 의미하는 거야. 앞에 거만 제곱하던가 셋 다 곱하던가 2랑 네모랑 마이너스 별이랑 다 곱하거나 아니면 뒤에 것만 제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가운데 거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겠네요. 자, 이것이 이제 완전 제곱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공식은 어떻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자, 위에 두 개는요, 완전히 똑같이 있는 걸 두 번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완전 제곱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뒤에 거의 특징은 뭐냐면요, 앞에 거랑 뒤에 거의 재료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부호까지 똑같으면 이리로 가겠지. 이해됐어? 근데 얘는 부호는 한번 달라지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어떻게 하냐? 앞에 것만 제곱해요. 뒤에 것도 제곱해요. 그리고 부호가 다른 곳을 마이너스로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는 더하기고 네모가 마이너스 하나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앞에 네모 쪽이 마이너스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재료는 똑같은데 부호가 다르게 나오면 다른 말로 합차 공식이라고 하죠. 제곱 해주시고 다른 쪽 부호만 마이너스로 써주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거 보면요. 얘도 결과물적인 특징은요. 다 2차여야 됩니다. 되셨어요? 근데 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얘는 재료도 똑같고 부호도 똑같았어. 얘는 재료는 똑같은데 부호가 한 번만 달랐단 말이야. 얘는 앞에 건 똑같고 뒤는 다른 경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같은 거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 혼자 두 개, x 하나 있을 때, x 없을 때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든 2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 하나, B 하나 더해서 1차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x가 아예 없다면 x가 없으니까 A랑 B랑 곱해서 2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만약에 이해가 되시면 확장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수학을 어떤 구조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안 외우고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앞에는 똑같고 뒤는 다른 경우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x 혼자 3개 있을 때, x 혼자 2개 있을 때, x가 하나 있을 때, x가 없을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왜 x가 2개 있으니까 하나씩은 더 필요한 거야. 어떻게? 얘 따면 돼. 이해되셨어요? 근데 얘는 x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 어떻게든 3개를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a, b, b, c, c, 로 한 번씩 돌리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전개하면 a, b, x로 3개. 이렇게 전개하면 a, b, c, x로 3개. 이렇게 전개하면 c, a, x로 3개. 어떻게든 3개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x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치, a, b, c로 3개를 만드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문자가 3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요 세 번째 식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것은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공식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위치로 기억을 안 하시면 적용이 힘드니까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중학교 때 여기를 안 외웠어. 이제는 미룰 수가 없어. 미룬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외면해도 할 수 없어. 어차피 계속 나올 거야. 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잠깐 멈추시고 외우시고 그리고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안 외우시면 문제풀이 들으셔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못 풀 거거든. 그래서요. 자, 일단 외우셨다고 치고 네, 전 외웠으니까 문제로 갈게요.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 식을 전개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적용하는 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완전 제곱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먼저 얘를 제곱합니다. 그리고 얘랑 x랑 2랑 다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얼마예요? 4x가 되겠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을 제곱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뭡니까? 재료는 3a, 2b, 2b 똑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더하기, 한 번은 빼기였어. 어떻게? 3a 제곱하고 2b를 제곱하고 다른 쪽의 부호를 여기 더하기 빼기였으니까 이쪽의 부호만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제곱하실 때 포인트는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전체 다 제곱하셔야 돼요. 3제곱하면 9고 a제곱 빼기 2제곱하면 4고 b제곱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 구조를 기억하셔야 3번에서 혼동 없이 맞으실 수가 있어요. 자, 파악을 하니까 재료가 마이너스 a, b, b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재료 똑같아. 근데 또 부호가 어떻게 됐어요? 한 번은 더하기, 한 번은 빼기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렇죠. 앞에 거 제곱합니다. 가로 치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뒤에 거 제곱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의 부호만 어떻게 하자고?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선생님, 이 가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가로의 제곱은요. 전체적으로 다 각각 제곱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그럼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번 공식의 특징은 뭡니까? 앞에는 똑같아. 뒤는 달라.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앞에 똑같은 걸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할 거다. 여기까지 되셨죠? x가 하나밖에 없다면 나머지들로 한 칸을 채우자. x가 없다면 나머지들로 칸을 채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계산할게요. x의 제곱에 5x 플러스 여기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되셨죠? 자, 5번은 어떻게 하자고요? 굳이 공식 외우실 필요 없이요.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개하시면 전개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정말 차이가 거의 없어. 진짜. 그래서 전개할게요. 이렇게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5a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6a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10 나올 수 있겠네요. 동류항 계산만 하겠습니다. A 1차로 동류항 계산하시면 a에 빼기 10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먼저 조금만 더 볼까요? 자, 예제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문자들이 조금 복잡하거나 아니면 뭐 역수가 들어있거나 분수꼴이 들어있거나 이래서 선생님이 동일하지만 한 번 더 담아봤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보니까 완전 제곱이죠. 그 말했잖아요.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을 겁나게 미친듯이 많이 외워도 적용을 못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계속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 거 전체의 제곱. 암산이 힘들면 다 씁니다. 이렇게 곱할 거라고. 2에 마이너스 2P에 3Q. 그러면 마지막엔 암산하는 날이 옵니다. 3Q의 제곱. 여기까지 되셨어요? 처음에는 암산하시지 마시고요. 자,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죠. 2 제곱하면 4입니다. P의 제곱이고요. 숫자끼리 계산하니까 부호는 일단 음수고요. 2, 3이니까 4, 3, 12네요. PQ.
그리고 마지막에 3 제곱하면 9, q의 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암산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안 틀리는 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 것도 보겠습니다. 역시 분수꼴이 나와서 또 어려웠어요. 그럼 뭐 쓰시면 되겠죠? 2의 2의 제곱.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쓸까요? 2배에 2의 2의 마이너스 A분의 1. 뭐 싫으시면 마이너스 앞에다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답은 동일합니다. 4A 제곱이고요.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A가 하나는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4 이렇게 나왔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의 A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어떻게 이겼어? 앞에는 똑같아, 뒤는 달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지. 앞에 거의 제곱.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 네, 9로 쓸게요. 그리고 한 번은 더하기, 한 번은 빼기니까 빼기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내가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료는 똑같아요. 그런데 부호가 한 번만 달라요. 여기가 빼기, 여기는 더하기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냥 일단 각각을 제곱을 해.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다른 쪽만 빼기인 거야. 같은 쪽은 더하기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로직이 정확하지 않으면 헷갈려서 틀린단 말이에요. 25y제곱이잖아. 되었습니까? 그래서 수학을 하실 때 중요한 건요. 진짜 몇 개를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정말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안 틀릴 수 있거든. 그쵸? 네. 헷갈려서 틀리면 어차피 틀리는 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쵸? 자, 문제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문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이쪽에 예제에 관련된 기본적으로 곱셈공식 적용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 정리가 되셨을 테니까. 자, 5번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 앞에는 똑같고 뒤는 다른 이 부분에 해당하고요. 이제는 조금 빨리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2 빼기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2 곱하기 빼기 3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마무리합니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됐어요. 자, 6번 어떻게 하자고? 그냥 전개하자고. 엄청 빠르게 이렇게 하면 6x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면 15x 동류항이 여기서만 발생해요. 그 정도로 암산하실 수 있으면 뭐 더 좋고요. 싫으셔도 뭐 그렇게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었네요. 자, 유제까지 봤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내신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뭐 물론 전개하세요. 선생님이 천사 같으면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뭔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림은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훨씬 더 잘 보이실 수 있게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문제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감자밭 하나, 이 감자였습니다. 감자. 네, 됐죠? 그 다음, 합동인 당근밭 두 개가 있대요. 바로 이래. 아무튼 여기 당근이라는 얘기고요. 합동이니까 여기 당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림에서 주어진 감자밭과 당근밭의 길이가 같음의 표시를 이용해서 다음을 구해보자.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전체 밭의 넓이를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당근밭 한 개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일단 전체 밭은 어떻게 할 거냐면 굳이 우리가 뭐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전체적인 넓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가로 곱하기 세로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로는 어떻게 될까요?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를 더해주면 되니까 동류항 계산하시면 4x죠?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가로가 이렇고 세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로의 길이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같은 표시를 이용하라고 했거든요. 오늘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라고 문제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3x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오늘 전체 밭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x 빼기 1 곱하기에 뭐가 되면 됩니까? 세로가 3x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곱해주시면 되죠. 네,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냥 전개해서 쓸게요. 전개하시면 12x의 제곱. 전개하면 4x.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전개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동류항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12x의 제곱에
플러스 x에 빼기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림만 보고 긴장하지만 않으면 맞으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가 원하는 거는 당근밭 한 개의 넓이입니다. 당근 뭐 똑같은 거 두 개 있는데 어쨌든 한 개의 넓이를 물어봤고요. 뭐 이쪽으로 구해볼까요? 그렇죠. 가로의 길이는 여기랑 똑같을 테니까 뭐가 되겠어요? 3x 플러스 1이지. 그려줄까? 여기가 3x 플러스 1이고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세로의 길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나와져 있습니다. 요 길이랑 똑같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무리해주면 3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2가 곱해지면 돼요. 전개하면 3x 제곱에 요렇게 전개하면 6x죠? 요렇게 전개하면 x고요. 플러스 2가 돼서 요 두 개만 계산해 주시면 7x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밭의 넓이도 구해봤어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잠시만요. 아, 빼기구나. 네. 큰일 날 뻔했네. 빼기구나. 그쵸? 다 해놓고 틀릴 뻔했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6x죠? 플러스 x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3x 제곱에요. 마이너스 5x 빼기 2로 마무리해 주시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밭의 넓이를 봤는데 문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할 때 어떤 경우에 많이 하냐면요. 결국에 얘랑 다 더한 게 우리가 처음에 구한 전체 직사각형 넓이랑 어떻다? 같다. 이런 내용 이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면적을 구할 때 우리가 나와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네, 그림을 보는 순간 긴장해서 안 풀까봐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네, 그림이 나올수록 문제가 길수록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유는 그 안에 정보들이 다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봤습니다. 이제 우리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 함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다항식의 곱셈에 관련된 내용 배웠고요. 네, 너무나도 중요한 곱셈 공식 배우셨어요. 자, 오늘은 이제 곱셈 공식을 완벽하게 정리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곱셈 공식. 오늘 배운 내용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이제 잘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었고요. 자, 곱셈 공식 쭉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쵸? 앞에 거 제곱하고 셋 다 곱하고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면 됐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빼기라면 가운데의 부호만 바꿔주면 됐죠? 자, 두 번째 공식 정확하게 기억해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료는 A, B로 똑같고요. 부호만 더하기 한 번, 빼기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해서 부호가 다른 쪽의 것만 마이너스로 써주면 됐어요. 자, 세 번째 공식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는 똑같고 뒤만 달라지는 경우라면 앞에 똑같은 부분을 기준으로 우리는 얘를 내림차순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래서 x가 하나 있는 경우에 나머지 하나를 a와 b로 채워주시면 되고요. x가 없다면 a, b를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4번 공식은 사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전개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재빨리 내림차순 정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a, d에 BC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BD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외우시기보다는요. 1, 2, 3번을 정확하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외운다고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나는 데이터가 부족해요. 선생님, 전 4번까지 못 외워요. 그러면 3번까지 완벽하게 외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곱셈 공식 시간으로 함께 하셨어요. 다음 시간 예측이 되죠? 이번 시간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복습을 했으니까 본격적인 고등의 곱셈 공식 함께 하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완벽하게 공식 시작부터 적용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 뵐게요.